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 뉴스입니다. XRP 코인 참 날씨만큼 계속적인 변덕을 주고 있는 XRP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하고 있고 이제 제가 전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단을 터치 일보 직전에 있어요. 브레자밴드. 그러면 이런 움직임이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체크가 되고 이 부분이 여기를 돌파하면 어떻게 변화가 나올지 또 어떠한 소식이 이 시간에 전해져 왔는지도 한 번 더 이 시간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됩니다. 또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제가 늘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시장이 좋거나 안 좋거나 정보는 필요해요. 받고 가셔야 됩니다. 꼭 알고 가야죠. 왜 올라가는지, 왜 내려오는지를 알고 가야 그거에 맞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엑셀 고가 현재까지는 얼마 찍었습니까? 4,749원을 찍었어요. 그리고 저가는 4,650원. 지금은 4,724원입니다. 1.31.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때는 뭐라고 했어요? 상승과 하락폭이 클 때는 건드리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게 통합이 되면 가격이 통합되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를 정하는데 지금 어떻게 정했습니까? 위로 정했죠. 위로 쭉 끌어올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잡고 들어가는 게 좋죠. 제가 또 몇 번 잡아드렸어요. 이렇게 잡고 들어가면 당연히 쭉 끌어올려. 그럼 여기서 또 한 번 더 상승과 하락폭이 커집니다. 여기에서 또 좁혀져. 이게 좁혀집니다. 좁혀지면 또 정해요. 이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런 걸 잡고 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안정적인 매매를 합니다. 안정적인 매매를 하고 보다 더 이 변동성은 적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승 하락폭이 클 때는 건드는 거 아니에요. 절대. 꼭 이거 기억하시기 좋아요. 이렇게 보시다가 매매를 해야 되겠어. 뭐 위플뿐만 아니라 다른 건 도지나 이더라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하락폭이 클 때는 건드는 거 아니고 그러고 나서 이게 좁혀지면 좋은 흐름이 연결되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어떤 것으로 연결된다? 수익으로 연결이 된다 라고 보시면 좋아요. 자, 제가 전 시간에 이거 스테이블코인 3대 법안 있죠? 지니어스법부터 크레디트 법안, 안티 CBDC까지 이 법안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잠깐 또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왜 올라갔겠습니까?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이만큼 끌어올렸던 것은 기대감이에요. 이 3대 법안, 스테이블코인 3대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포함한 3대 법안이 통과될 것이다. 그리고 상정이 됐다. 이 하원에 산정이 됐다라는 것으로 기대감에 우리 시장은 좋아질 거야. 기대감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쭉 끌어올렸을 때가 바로 통과가 된 거죠. 하원 통과가 된 겁니다. 하원 통과됐고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이미 트럼프한테 넘어가서 사인까지 맞춰졌습니다. 이런 부분이 당연히 이런 급등력을 나와줬고 이 급등력 나와줬으니까 당연히 다음 날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급등했으니까 소화를 시켜야죠. 소화를 시키고 이 차익 실현도 하고 매도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더군다나 이 수치가 너무 높았죠. RSI 수치가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는 이 RSI 수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딱 맞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높아도 계속적으로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이게 딱 맞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이것은 참고용으로 보면 좋고요. 모든 차트의 이 지표들은 다 참고용입니다. 참고용을 보면서 이렇게 되면 시장이 많이 흔들릴 수도 있고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매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분석을 해드리죠. 지금은 과매수 구간이에요. 지금도. 과매수라는 건 뭐예요? 과자는 과열됐다는 겁니다. 과열됐어. 그러면 당연히 시장은 식혀요. 이 열기를 식히기 때문에 조정이라는 게 올 수 있죠. 조정이라는 게. 이 조정이 하루짜리가 올 수 있고 단기간에 뭐 장중에 잠깐 몇 시간 쭉 뺐다가 다시 끌어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조정은 또 여기 횡보 조정도 나올 수도 있죠. 길게도. 하지만 리플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충분하고 아직 실행 안 된 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빨리 끝날 수밖에 없고 더 빨리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끌어올리고 이력 폭등력이 나와줬고 전 고점을 뚫어버렸던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미국의 3대 법안이에요. 3대 법안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뭐예요?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됐죠. 스테이블 코인 규제 프레임이 구축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만들고자 하는 이 법안 투명한 이 준비금 공개 또 발행사에 대한 감독, 소비자 보호가 주요 내용인데 이 부분이 이것은 상원까지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트럼프 책상까지 갔어요. 트럼프가 바로 서명했습니다. 가장 중요했고 가장 빨리 처리를 했어야 되는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스테이블 코인은 통과됐습니다. 아예 이제는 뭐 이거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날개를 피고 날아가요.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 법안이 뭐였죠? 바로 안티 CBDC죠. 안티 CBDC. CBDC를 금지하는 거예요. CBDC 금지가 뭐 말로는 이 국민 사생활을 침해한다. 뭐 이런 우려 이런 부분이죠. 내가 돈 쓴 내용을 다 알아버리니까 이런 건데 이 CBDC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미국이 왜 반대해요? 바로 이 CBDC를 이용하면 이 화폐가 되는 거잖아요. 가상화폐. 물론 우리 코인은 다 가상화폐지만 이 달러의 가치가 떨어져요. 달러를 사용 안 하니까 CBDC만 사용하니까 달러의 가치가 떨어져. 그래서 미국은 반대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크게 반대하는 나라죠. CBDC. 전 세계적으로는 CBDC 개발에 한참 중이에요. 근데 미국은 반대해. 바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까봐.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미는 거잖아요. 이것은 달러의 1대1 연동. 전 세계 기축자산 뭐예요? 달러죠. 미국이 왜 강대국이 됐습니까? 달러를 찍어내기 때문에. 이 달러를 찍어내기 때문에 강대국이 된 게 미국이에요. 이 미국이. 그래서 이 달러를 얘네들이 달러를 놓치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똑같은 나라 됩니다. 평범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평범한 나라. 물론 지금 그동안에 이제 이 위치는 있지만 평범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 원화가 세계 기축자산이 돼봐요. 그럼 우리나라 떵떵거리고 살죠. 그 정도로 되는 겁니다. 그 달러를 찍어내고 있고, 우리가 뭐 어디를 가도 해외를 가든 뭘 하든 해외에서 뭘 사든 다 달러로 결제하죠. 이게 이겁니다. 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미국은 힘이 빠져. 그러니까 미국은 이 CBDC를 반대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이것은 이제 상원에 넘어갔어요. 상원에서 표결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다 끝났는데 스테이블 코인 법안은 끝났습니다. 트럼프가 서명까지 했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 두 가지가 남아 있어요. 상원에 넘어간 거.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이 클래리티 법안은 뭐냐면 이게 우리 가상자산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우리 특히 리플한테 소송이 왜 들어갔어요? 이 소송은 바로 증권성 여부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거의 5년을 끌어왔죠. 판사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증권이냐 아니냐 이건데 이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가려주는 겁니다. 상품이냐 증권이냐를 완벽하게 가려주고 이 SEC와 CFTC 상품거래위원회 얘네와의 관계를 정리해줬어요. 이 클래리티 법안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리플한테는 가장 중요한 법안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리플이 준비했던 스테이블 코인 법안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 클래리티 법안 가상자산이 증권이냐 상품이냐 이거로 나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상원 통과해야 돼요. 이 두 가지는 하원은 두 가지 통과했는데 두 개는 이제는 얘네가 두 가지 상원에 통과하면 리플은 더욱더 폭발합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폭발한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아직 하원은 통과했지만 상원은 통과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두 가지 CBDC 안티 CBDC와 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 리플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부분 SEC와 이 CFTC를 정리해주는 이 증권이냐 상품이냐 이 부분을 명확히 해주는 법안이 통과가 상원까지 된다면 리플은 더욱더 큰 폭발력이 나옵니다. 이거 약과예요. 약과입니다. 약과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부분이 작동되면 이제는 여기를 돌파하는 거죠.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제는 저항이 없는 미지의 세계로 날아갑니다. 근데 이것만 있습니까? 리플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가장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오늘도 프로시어즈가 ETF가 나왔지만 바로 ETF입니다. ETF도 그냥 ETF가 아니에요. 프로시어즈의 뭐 선물 ETF, 레버리지 ETF 그런 것보다 우리가 가장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현물 ETF입니다. 우리가 보는 시장도 현물이에요. 이게 현물 ETF가 나와야지 이제는 본격적인 ETF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현물 ETF.
곧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10월 전에는 나온다. SEC 위원이 그대로 밝혔죠. 10월 전에. 10월 전에는 무조건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럼 이 두 가지의 법안, 안티 CBDC와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되면 상황까지 리플은 이제는 폭발을 또 하죠.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ETF에 기름이 더해져. 그러면 더욱더 큰 폭발력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되고 ETF 나오고 그럼 어떤 걸 또 준비해요? IPO까지 준비하죠. 그러면 나스닥에 상장하잖아요. 리플랩스. 리플 본사가 하는 겁니다. 리플 XRP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럼 본사에 상장을 해. 그러면 IPO가 진행이 되면서 당연히 어떻게 된다? 유동성 자금이 들어옵니다. 이 유동성 자금이 리플랩스가 그냥 먹고 떨어질까요? 아니죠. 이게 또 어디로 투자가 돼? XRP로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XRP에 대한 확장성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죠. 이 부분. 가까운 예로 서클 보세요. 서클이 상장하고 IPO 준비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게 서클이에요. 테슬라를 넘어섰고 이 엔비디아를 넘어선 게 서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기대감이 상당히 컸던 거예요. 이 서클에 대해서. 이 서클의 이 성공을 본 XRP CEO 브래디 갈링하우스가 우리는 얘네보다 더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바로 법적인 종료가 끝나면 IPO를 준비하겠다라고 말한 게 이러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유동성 자금이 들어오고 리플은 더욱더 큰 폭발력이 나올 수 있죠. 여기에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종료가 마무리가 됩니다. 뭐 한간에는 언제 끝난다 그러지만 제가 정확한 날짜 잡아드릴게요. 저만 믿으세요. 자, 8월 15일. 왜 8월 15일을 얘기하냐면 우리나라 광복절입니다. 그걸 광복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8월 15일이 바로 이 SEC의 답변일입니다. 항소에 대한 답변 마지막 기일이 15일이에요. 8월 15일. 그러니까 이 8월 15일에 우리 광복절에 해결될 확률이 크다. 근데 그 전에 이 날짜라고 해서 이 날짜에 딱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해결될 확률이 큽니다. 이게 법적인 종료가. 그러면 모든 게 순차적으로 가는 거예요. IPO도 준비하고 ETF도 이제는 그때부터 본격적인 현물 ETF에 대한 얘기가 술술 나올 거예요. 그만큼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그러면 이만큼 상승했던 건 뭐라고 했어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 법안 통과 이것으로 리플이 준비해왔던 은행의 라이선스 그리고 연준의 마스터 계정을 신청하고 그리고 BNY라고 뉴욕 멜론 은행에 스탁을 맡기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준비했던 건데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ETF를 준비하고 있고 IPO를 준비하고 있고 법적인 종료로 인해서 어떻게 펼쳐질지도 준비하고 있는 리플입니다. 어마무시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이 고점이죠. 전 고점을 찍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이고 지금이 초저점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왜 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높죠? 높습니다. 높은 건 맞죠. 근데 우리가 매번 저점이다 얘기하잖아요. 언제부터 얘기했습니까? 이때부터 0.05달러 이때부터 500원, 600원 이때도 저점이었죠. 끌어올리고 나서 이 부분이 완벽한 저점이었죠.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점이에요. 또 저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좀 수익이 엄청 나고 계시죠. 그럼 여기도 저점이 돼요. 이제 여기 저점을 만들어내 지지라인을 형성한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끌어올립니다. 이런 부분이 물론 여기서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말했던 ETF와 IPO와 그리고 법적으로 끝나요. 그리고 중동에 준비하고 있는 RWA 산업도 부동산 산업이죠. 그런 부분 또 유럽의 미카의 라이선스도 신청해 놓은 준비를 하고 있죠. 모든 것이 지금 리플의 시계로 돌아가고 있다. 리플의 시간입니다. 리플의 시간이고 여기 끌어올린 건 분명한 것은 고점은 맞아요. 고점은 맞는데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은 진짜다. 왜냐? 위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저항이 없어요. 최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저항이 없습니다. 강한 저항 3.89달러, 3.9달러를 뛰어넘으면 바로 4달러를 찍어요. 4달러부터는 이제 시작한 겁니다. 저항이 없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계속적으로 끌어올려요. 여기에 거래대금만 붙어요? 거래량이 붙어요? 어마무시합니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기간이 이제는 머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것만 알고 접근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큰 수익 가져갈 수 있습니다. 리플 심상치 않죠?
지금도 거래대금 역시도 이렇게 2조 달러, 2조 원이죠. 2조 원을 지금 유지하고 쭉 가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대감이에요. 이 기대감. 이 기대감이 지금 계속적으로 살아있고, 이런 것에 아직 실행되지 않은 게 너무 많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떠한 뉴스가 나왔냐. 리플의 크리스 라슨이 ETF 투기와 가격이 사상 최고치에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XRP로 26밀리언 달러를 이체했습니다. 리플의 공동 창립자 크리스 라슨이 최근 XRP 2,600만 달러를 코인베이스로 이체했다.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체한 겁니다. 자, XRP가 역사적으로 정점을 향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경영진의 활동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체크해야 돼요. 우리가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CEO들이나 회사의 경영진들이 어떻게 움직여주냐에 따라 주식이 바뀌어요. 그죠? 이것 또한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팔고 있는지, 아니면 자사주 매입을 또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지금은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됐다라는 겁니다. 또 XRP의 기관 축적이 강화되고 있고, 다가오는 프로쉐어즈 XRP 선물 ETF 이 부분이 기대가 이미 출시했는데 이것은 좀 전 뉴스인가 봐요. 아니면 바로 나오기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나 봅니다. 지금 22억 개 이상 지갑에는 축적이 되고 있다. 나온 거고요. 이 XRP가 이 기관의 지갑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은 또 새로운 금융 상품을 활용할 수 있는 XRP 잠재력에 대한 자신감이 현재 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고요. 자, 먼저 그러면 크리스 라슨이 행동 먼저 볼게요. 25년 리플 임원 크리스 라슨이 지갑이 여기 이 사람 지갑은 약 1억 600만 XRP를 중앙 집중식 거래소로 이체를 했어요. 그 현재 가격에서 약 3억 4,4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런 것이 최근에 코인베이스로 2,600만 달러가 이체됐다. XRP의 가격 상승과 시기에 맞아서 주목을 받았죠. 이런 움직임이 종종 잠재적인 매각이나 이 전략적 재배치에 대한 추측이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 매각은 지금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패턴이 또 암호화폐 부분에서 지금 경영진의 이 수준의 자산 관리에 광범위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고 또 시장의 총탄력을 얻기 위해서 지갑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전략적 포지셔닝을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매각을 할 수도 있어요. 많이 올랐으니까 또 매각할 수 있죠. 사람인지라.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체크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한 것은 우리가 매도를 봐요. 매도를. 근데 이게 다시 한 번 더 손바뀜이 일어날 수 있고 아니면 전략적으로 포지셔닝을 다시 한 번 더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를 열고 봐야 되는데 매도일 확률은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지갑의 거래소죠. 거래소에서 거래소로 이동. 이것 또한 매도로 봅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가 나올 때 거래소에서 뭐 코인베이스에서 업비트로 이동했다. 뭐 그런 거 있죠. 이러면 이것은 매도네?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또 반대가 있습니다.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동. 아니면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한다. 이것은 매집으로 봐요. 고래들이 움직임이. 그리고 매집이 XRP에 매집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이런 걸로 볼 수 있어요. 고래들의 움직임을 이렇게 체크하는 건데 지금 경영진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각을 준비할 건지 하지만 보이고 확인된 것은 아직 매각이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옮겨지긴 했는데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본다? 재배치로 본다. 포지셔닝이 이 포트폴리오를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좋아요. 이도 그렇게 기관 축적이 지금 XRP 상승 모멘텀을 주도하고 있다 나옵니다. 그만큼 기관의 움직임이 상당히 심상치가 않죠. 기관의 지갑에 최근 몇 주 동안 22억 개 이상 토큰이 추가되는 등의 지금 XRP를 공격적으로 축적하고 있다. 그리고 미결제 약정이 거의 100억 달러에 지금 급증하는 선물 시장에 활동에 고조된 것과 일치되는 부분. 기관이 들어오고 있다. 고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밑에 내용을 또 보면 프로쉐어즈죠. ETF, 선물 ETF가 이제는 잠재적인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나왔는데 지금 출시가 되고 나서 지금 조금씩 끌어올려주고 있고 물론 시장도 받쳐줍니다. 도지코인도 받쳐주고 있고 제가 도지코인도 얘기해드렸죠. 도지코인은 뭐 때문에 올라가요? 지금 이 비트 오리진이라고 채굴업체입니다. 비트 오리진이 이 도지코인을 5억 달러의 자기 회사에 5억 달러 가량의 재무부로 편성했어요. 그 이슈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도지코인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당연히 도지가 올라가요. 밈코인 중에 밈이 가장 먼저 움직이니까 비트가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면 거기에 영향도 있지만 이 비트 오리진이 5억 달러의 재무부 편성이 도지의 지금 이 상승력을 이끌어주고 있어요.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죠. 지금 계속적으로. 조금만 지나면 얘 1조 찍어요. 거래 대금이. 그만큼 도지코인도 좀 보시면 좋습니다. 계속 제가 새벽이었나요? 올려드렸어요. 이거 도지코인 그 영상 좀 찾아보시면 좋아요. 제가 여기 뭐 어떻게 링크를 못 걸어드리는지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방법도 모릅니다. 좀 제 영상을 좀 찾아봐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말도 잘 못하는 저지만 그래도 정보력은 하나는 최고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이 ETF, 프로시에즈가 ETF가 출시가 되었고, 이런 촉매제가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시장도 그만큼 받쳐주고 있어요. 여기에 크리스 라슨이 최근 XRP 이적이 강력한 시장 모멘텀을 형성된 시기에서 그러면 이제 상당한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매각이 아니라고 했죠? 매각이란 뉴스가 안 나왔어요. 안 잡혔어요, 이게. 이런 부분에서 이것은 이 경영진의 움직임 자체가 지금 더욱더 큰 폭발력이 나올 것을 준비하는 지금 이런 것으로 보면 좋아요. 지금 이런 부분이 지금 여기에서 상승 신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런 것에서 모멘텀들은 하나하나 작동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고점을 뚫어버려 그러면 더욱더 큰 폭발력 4달러, 5달러, 10달러, 20달러, 27달러 다 올라갑니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했던 금액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이 XRP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지금 움직임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또 온체인 결제량, 또 강세장과 또 ETF 투기 속에서 5개월 내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는 게 XRP예요. 7월 18일 날 14억 달러 이상 결제량을 기록했고요. 5개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XRP 스캔에 따르면 결제 건수도 급격히 증가하면서 140만 건 이상 지금 네트워크 사용량이 증가되고 있고 이런 것은 모든 것이 지금 리플에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춰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 우리에게는 우리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호재성이죠. 호재가 터지고 있는 현재 XRP. 자, 그러면 가장 이제 이게 문제예요. 이 RSI 수치. 근데 제가 전 영상에서도 한번 비교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상대 강도 지수가 높았던 적이 한 번 있었죠. 쭉 연결된 적이. 이 상대 강도 지수가 높으면 당연히 조정이 오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1월 달. 지금 같은 라인이죠. 이렇게 쭉 보면 같은 라인을 가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이렇게 왔어요. 한 달 동안 80에서 85를 유지하면서 이런 폭등력을 보여줬죠. 조정이 왔을 때도 여기를 유지하고 갔어요. 다시 한 번 더 끌어올릴 때 한 번 더 치고 올라왔지만 그리고 나서 내려올 때는 강도 지수 내려왔죠. 다 이렇게 지금 보이면 내려올 때 계속 내려왔는데 상승과 함께 지금 이 라인을 유지하고 간다. 이게 그럼 얼만큼 가느냐? 이때는 한 달 갔어요. 어떠한 이벤트들이 있었습니까? 트럼프의 취임, 당선이죠. 그리고 게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의 사임,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출시였습니다. 세 가지로. 자, 그러면 여기서는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ETF, 현물 ETF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IPO도 남아있고, 그리고 또한 어떤 게 남아있습니까? 바로 법적으로 완벽하게 끝나는 부분. 여기에 지금 계속적으로 리플이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점. 이런 부분이 지금 작동된다면 어마무시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현재 리플이다. 이거 세 가지만으로 이 폭등력을 보여주면서 RSI 이 상대 공지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갔는데 이 유지가 계속적으로 갈 확률도 높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이. 그럼 이런 걸 놓치시겠습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놓치기 하시면 바라다는 거죠. 제가 말을 잘 못해요. 좀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는 더욱더 큰 폭발력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 조정이 끝나고 있어요. 끝나고 있는 부분에서 더욱더 큰 폭발력. 이 어디를 돌파하면 바로 전 고점을 돌파하면 이제는 무섭게 더 튀어 올라간다. 왜? 말씀드렸죠? 저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큰 폭발력은 나와줄 수밖에 없다. 라고 이 부분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모든 정보를 다 드립니다. 정보를 다 받고 가셔라 말씀드리고 중요한 시점에 와 있고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저점 매수를 하느냐에 따라 당연히 달라질 수 있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수익 구간입니다. 이런 부분도 이 매도 구간도 잡아드리고 있어요. 매도도 중요하죠. 현금 만져야죠. 계속적으로 보면 숫자일 뿐입니다. 이 숫자일 뿐을 현금화도 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추가 매수 들어가면서 자산을 계속적으로 불리는 이런 작업 제가 해드리고 있으니까 근데 물론 매도는 아직은 아니라는 것도 말씀드리는데 급하신 분들께만 제가 잡아드립니다.
자, 이런 모든 정보는 영상 하나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고 눌러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 다 잡아드리고 있고요. 그걸 구간이라고 합니다. 어느 구간 잡아드리는 것, 또 한 비중 관리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영상으로 못 잡아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못 잡아드리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상 지갑상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보방 들어오시면 말씀드려요. 근데 단 알고 가실 게 뭐냐면 비중을 나눠서 들어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현금 확보해야 돼요. 무조건. 시장은 늘 변동성을 주면서 갑니다. 어제처럼 쭉 눌릴 수도 있고 계속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하면서 눌림목이 나오면서 가기 때문에 이런 눌림목 공략하기 위해서도 현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공략을 해 들어가.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내 코인의 개수 늘리죠. 단가 낮추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익까지 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잡아 드리는 거고요.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구간에 내가 매수를 하고 어느 구간에 매도를 하고 매수 구간과 매도 구간을 잡아 드리고 있어요. 매수 구간은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하시는데 매도 파는 타이밍 팔고 나올 때를 모르시니까 모르신 분들 많아요. 많으신 분도 계시지만 이걸 제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꼭 정보 받고 가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런 정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어요. 자, 링크는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모바일이고 하나는 PC예요. 여러분들이 맞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핸드폰으로 보시면 또 컴퓨터로 보시면 두 가지라 다 똑같이 정보방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정보 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또 옆에 코인 파일도 드려요. PDF 파일입니다. 150페이지 되고요.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제가 드리는 정보와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무료예요. 그리고 정보도 무료. 파일도 무료, 정보도 무료. 다 무료니까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수익 대박 나시고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자, 무료 정보 무료니까 절대 돈 들어갈 일 없어요. 금전 요구 이런 것도 아예도 없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무료 정보 다 받고 그리고 무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어떤 거 팔코인 뉴스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고 신뢰와 정직의 대명사 팔코인 뉴스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팔코인 뉴스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